세계를 놀라게 할 숨겨진 프로젝트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파리의 엔지니어 에로이즈 마르소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비밀 핵잠수함. 300m 심해에서 무소음 무탐지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핵반응로가 뿜어내는 파란 불빛. 단 한 번의 경보에도 드러날 위기.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여정.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온 엔지니어 에로이즈 마르소라고 합니다. 한국이 비밀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소리 내어 웃었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스마트폰, 대중음악, 빠른 자동차로 유명한 나라였지. 강력한 잠수함으로 유명한 나라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에 약간의 호기심만 더해진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옷을 가지런히 접고 제 엔지니어링 노트를 가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K-팝보다 잠수함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중얼거리며 여권을 확인한 뒤 거울 속 제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쉽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바다 위에서 작은 요트에 올라탈 거라 상상했고 유리 아래에 놓인 작은 모형을 들여다본 뒤 정중한 강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파리는 조용했고 거리는 서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샤를드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커피를 사기 위해 줄을 섰을 때 비즈니스 서류와 브로슈어를 손에 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일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의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작은 설렘도 느꼈습니다. 긴 비행 동안 저는 구름 아래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이 파리의 익숙함과 한국의 미지에 오가게 두었습니다. 노트를 펴고 예상되는 풍경을 간단히 스케치했습니다. 작은 연구선,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 유리 진열장 안의 모형들. 쉬운 일이라고 밑줄을 2번 긋고는 이내 지워버렸습니다. 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더 복잡할지도 몰라.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했을 때 회색빛 하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은 넓고 밝았으며 높은 유리벽과 반짝이는 바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수화물을 끌며 도착장을 걸어갔습니다. 모든 안내 방송이 한국어로 나오고 영어 자막이 이어졌습니다. 기밀 연구 구역이라는 표지가 보이자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습니다. 기밀이라니. 그 단어는 딱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와 함께 채워지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콜론 박지훈 대령님께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는 단정한 군복 차림이었고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르소 박사님, 환영합니다. 라고 또렷한 영어로 인사하셨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차를 타고 기지로 가는 길, 불빛과 건물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창에 이마를 대고 숨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의심과 설렘이 뒤섞인 채로 가족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놀라겠지.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집중해야 해. 에로이즈. 관찰하고 기록하자.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군인이 지키는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철조망 울타리가 길가에 늘어서 있었고 강한 투광등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더욱 조여왔습니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벌써부터 엄청난 비밀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곧게 펴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웃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 대령님께서 제가 묵고 있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셨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그분을 따라 가로등 하나만 비추는 길가에 주차된 매끈한 검은색 세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근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짠내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리며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박 대령님은 제 옆에 앉으셨고 제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했습니다. 그분께서 두꺼운 마닐라 폴더를 건네시며 준비되시면 열어보십시오. 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폴더를 조심스레 펼치니 가지런히 접힌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첫눈에는 평범한 기술 도면 같았지만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잠수함 선체에 들어갈 정도로 소형화된 핵반응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 출력과 방사선 차폐에 대한 그래프, 단계별 동력 사이클 계산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선을 따라 내려가자 이 도면이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라 최고급 과학자들의 산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박 대령님은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비치는 텅 빈 도로를 배경으로
제가 도면을 살피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년간 이어왔습니다. 그분께서 속삭이듯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군 공학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 믿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분의 말이 과장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루고자 한 꿈이 현실이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한 확신이었습니다. 차가 도시를 벗어나 낮은 산기슭이 이어진 좁은 길로 들어서자 저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파리에서 쏟았던 실험실 수많은 시간과 재료 테스트, 안전성과 동력의 정밀한 균형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반응로를 잠수함에 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까? 냉각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호기심과 자부심이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이 중무장한 채 지키는 검문소를 지나갔고 양옆으로는 철조망이 이어졌습니다. 번쩍이는 투광등이 어둠 속을 휩쓸고 있었고 이 프로젝트의 중대함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폴더를 덮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차는 숨겨진 입구로 들어섰고 강철문이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미끄러지듯 열렸습니다. 박 대령님이 전조등을 끄자 우리는 양옆 벽이 바짝 다가오는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숨소리가 터널 안에 메아리쳤고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는 길에 저는 자리 가장자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지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진 후 차가 멈췄습니다. 박 대령님이 문을 열고 내리셨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희미한 랜턴 불빛 아래 콘크리트 복도를 따라 걷다. 그분께서 두꺼운 강철 해치를 가리키셨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해치가 열렸습니다. 그 안은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켜진 넓은 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잠수함 선수 앞부분 모양이 떠있는 듯 지지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두운 회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섞인 선체는 돌처럼 단단하고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차가운 금속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상상보다 훨씬 묵직하고 견고했습니다. 박 대령님께서 저를 홀 앞으로 안내하시며 내일이면 이배의 심장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다시 뛰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돌아오며 노트 폴더를 껴안았고 이 여행이 전혀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우러, 그리고 어쩌면 해군 공학의 미래를 바꾸러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저는 잠이 채 깨어나기 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방 안 공기는 서늘했고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남색 폴로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재빨리 걸쳤습니다. 운동화를 묶을 때는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잠수함 안을 보게 되겠구나. 준비가 되었을까?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자신이 엔지니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솔루션을 찾는 사람이 도망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박지훈 대령님께서는 터널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격려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터널 벽은 축축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어둠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고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머리 위로는 한 줄의 노란 조명이 무릉덩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에 손전등을, 다른 손에 마닐라 폴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마다 빛을 비추었지만 막다른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터널은 계속해서 지하 깊숙이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두꺼운 강철 해치 앞에 섰습니다. 박 대령님께서 암호를 입력하자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해치가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급히 쏟아져 나오고 저는 어슴푸레한 빛 속에 잠수함의 검은 선체가 길게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드라이 도크 안에 놓인 그 모습은 마치 깨어날 준비를 하는 거인 같았습니다. 저는 꿀꺽 삼키며 좁은 계단을 따라 선체 내부로 내려갔습니다. 잠수함 해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작았습니다. 키가 닿아 고개를 숙여야만 겨우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복도는 파이프와 케이블로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닥 금속은 골이 파여 있었고 기름이 흥건해 미끄러웠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 위 파이프에서는 부드러운 윙윙거림이 들려왔는데 마치 잠수함 자체가 숨 쉬는 듯했습니다. 난간을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머릿속에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조용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반응로는 어떻게 여기에 설치했을까? 곧 우리는 두 번째 해치 앞에 이르렀습니다. 박 대령님께서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힘을 주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기름칠이 잘 된 경첩을 따라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그 너머로 반응로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앙에는 반응로 코어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핀 꽃처럼 흐릿하게 빛나는 그 모습은 연꽃 모양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파란 빛이 주기적으로 맥박을 쳤습니다. 주변 벽에는 제어판과 계기가 붙어 있었고 작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도가 몇 도쯤 올라간 것을 느끼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반응로의 저음 윙윙거림은 살아있는 기계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난간의 손끝을 대자 따끔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배운 모든 안전 절차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두려움은 없고 오직 경외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박 대령님을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분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군인의 얼굴에서 보기 드문 따뜻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잠수함의 심장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몇 달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머릿속에는 기술적 질문들과 책임감의 무게가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이 코어는 해상 세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을 보호할 수도, 잘못 사용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한동안 서서 낮은 윙윙거림과 희미한 푸른 빛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폴더를 열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펜이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동안 박 대령님께서는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 깜박이는 파란 빛 속에서 제 의심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다급하고 날카로운 경보음이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로운 음색이 좁은 복도 전체에 메아리치며 금속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 심장은 가슴을 치듯 뛰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난간을 꼭 붙잡았습니다. 위쪽 경고등이 빨간 빛을 깜빡이며 모든 것을 강렬한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몇 초마다 선체에 부딪히는 물 압력이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금속이 힘에 눌려 신음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폭풍 후 치는 밤에 거대한 강철 북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박지훈 대령님의 목소리가 인터콤을 타고 울려왔습니다. 마르소 박사님, 몸을 단단히 지탱하십시오. 차분하지만 긴박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두 손으로 난간을 꼭 잡았습니다. 다리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잠수함이 잠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복도는 아래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작은 투창에 부딪히는 물줄기가 흐릿한 초록빛으로 밖의 세상을 왜곡시켰습니다. 숨은 빠르고 얕아졌습니다. 저는 손톱이 금속에 파고들도록 난간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앞에서 반응무실 문이 무겁게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머리 위 느슨해진 전선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파이프 일부가 스파크를 내며 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얼굴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알람의 붉은 빛은 제 빠른 맥박과 함께 펄스처럼 깜빡였습니다. 전선이 타버리면 반응로가 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력이 끊기면 침몰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박 대령님께서 모퉁이 너머로 나타나 소리치셨습니다. 좁은 복도에선 제복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분은 목적을 향해 거침없이 움직이며 파이프와 제어판 사이를 누비셨습니다. 저는 그 뒤를 바짝 따라갔고 매걸음이 메아리쳤습니다. 바깥 압력이 더해질수록 복도는 더 좁아진 듯 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저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전선이 늘어진 분기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에는 빛나던 반응로 코어의 이미지가 번쩍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재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느슨하게 매달린 전선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불꽃은 요란한 폭죽처럼 튀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박 대령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제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신뢰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매에서 천 조각을 뜯어 전선 접합부를 감쌌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커넥터를 제자리에 맞춰 돌려 끼웠습니다. 마지막 스파크가 튀었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불꽃도 스파크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빨간 경보등은 안정적인 노란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응로의 윙윙거림이 고르고 낮은 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수함의 신음 소리도 부드러운 떨림으로 잦아들었습니다. 안도의 물결이 따뜻한 물처럼 온몸을 감쌌습니다. 박 대령님께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르소 박사님.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리는 젤리처럼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벌크헤드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작은 투창 너머로 바다는 묵묵히 파도를 굽이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심 게이지가 깜빡였습니다. 100m, 200m 점점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숫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작은 거품들이 별처럼 어두운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잠수함은 300m 수심에서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다시 평범한 흰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람은 멈추었고 완전한 침묵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조금씩 이완되었습니다. 박 대령님께서는 지친 듯 보였지만 자부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분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 깊숙이 따스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응로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걸음마다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었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그리고 용기와 기지가 우리를 어떻게 구해냈는지 말이죠. 잠수함의 벽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기계가 단순한 금속과 전선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반응로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깜빡이는 제어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코어는 고요한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맥박을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반응로를 만든 과학자들에게, 저를 믿어준 박 대령님께,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 마음을 담아 전했습니다. 그 깊고 고요한 세계 속에서 저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빨간 불빛이 깜빡일 때에도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에야 우리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조용한 바다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마치 날개를 펼치는 새처럼 부드럽게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해치가 쉬익하고 열리자 저는 갑판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마치 태양이 우리와 함께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소금기와 미역 내음을 함께 실어왔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저는 고개를 높이 들고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박지훈 대령님께서는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아직 제복 대신 간단한 재킷을 입고 가슴에 배지만 달려 있었습니다. 대령님은 경건한 표정으로 수면을 바라보더니 저를 향해 반듯하게 거수경례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르소 박사님.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성의를 다해 거수경례로 화답했습니다. 승조원들이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면서도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부드럽게 박수를 치는 이들도 있었고 한 젊은 기술자는 활짝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어주고 있구나. 제가 그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구나. 그 사실이 저를 강하게 또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갑판 가장자리로 걸어가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물결은 새벽빛의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몇 마리의 바다새가 머리 위를 맴돌며 울음소리를 물결 위에 흩뿌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소금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가 가슴을 진정시켜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리에서 느꼈던 모든 의심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대령님께서 난간 옆에 다가오셨습니다. 마르소 박사님.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장비를 넘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 웃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팔을 펼쳐 바다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이 진짜 가치를 갖는 법이지요. 라고 대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잔잔한 파도처럼 제 마음에 퍼졌습니다. 저는 진정한 힘은 벽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분홍빛과 주황빛 하늘은 선명한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잠수함 선체는 물과 부드럽게 어우러지며 은은한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수평선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날의 약속을 느꼈습니다. 파리에 있는 가족들이 궁금해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떠올렸습니다. 물론 비밀 부분은 살짝 뺄 생각이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자 박 대령님께서 팔을 내밀어 도우셨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 팔을 잡고 다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사다리를 올라갔고
발걸음마다 금속이 울렸습니다. 부두에 도착해 저는 잠수함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 같았습니다. 단단한 땅 위로 돌아오니 안도감과 자부심이 한데 느껴졌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한 여정이 존경과 찬탄으로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대령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나무로 된 부두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바닷바람이 제 뒤를 따랐고 저는 흩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살짝 넘겼습니다. 가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기계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믿음과 우정의 힘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차 쪽으로 걸어가며 제 삶과 일은 이제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제가 다시 파리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나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페이지 위에 따뜻한 원을 그리며 비추는 램프 하나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달빛 아래 흐르는 생강물이 잔잔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수함 갑판에서 불어오던 서늘한 바닷바람과 그 깊고 빛나는 반응로 코어를 기억하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의 웅웅거리는 소리, 선체를 어루만지는 물살의 속삭임, 날카로운 빨간 경보등까지 기억나는 모든 세부사항을 손이 스스로 옮기듯 적어나갔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기억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웃음으로 시작했던 제가 갑판 위에서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순간까지 걸어온 길을 스스로 상기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노트를 덮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 위에 낮게 걸린 보름달이 제 손끝을 스칠 듯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이 황해 위를 비추며 잠수함을 은은히 밝히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어딘가 그 바다 아래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물결 사이를 유영하며 경계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 숨겨진 세계와 연결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박지훈 대령님께 전화를 드릴 생각입니다. 한국의 남아 반응로 설계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제 의사를 전할 것입니다. 냉각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 새로운 기술자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안전 프로토콜을 어떻게 공유할지 머릿속에 계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설렘과 차분한 확신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제 사명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드라이 도크로, 파이프가 늘어선 좁은 복도로, 그리고 생명처럼 빛나던 파란 불빛 속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승조원들의 피곤하지만 빛나던 눈빛과 경보가 멈추었을 때 환하게 웃던 얼굴들, 그리고 일출에 거수 경례를 하던 박 대령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어 주었기에 제가 몰랐던 힘을 얻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누군가 선물해준 작은 잠수함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 잠수함처럼 회색과 검은색으로 칠해진 그 모형을 집어들어 매끄러운 표면을 손끝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묵직하게 느껴지는 무게가 제 손안에서 전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선반 위에 제 공학 서적 옆에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매일 그 약속,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비밀을 상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노트를 제 앞으로 당기고 다음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가방을 쌀 것,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것, 거제도에 갈 따뜻한 옷을 준비할 것, 파리의 동료들에게 제 부재를 알릴 것, 하나하나 옆에 체크를 하며 처음엔 쉬울 거라 여겼던 이 여정이 얼마나 특별해질지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파리에 남겨둔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학술지나 뉴스 기사에서 한국의 업적을 듣게 되겠지요. 그러나 터널의 정적, 해치가 열릴 때의 쉬익 소리, 반응로 코어의 부드러운 맥박까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온전히 제 것이자 파도 아래에 감춰진 비밀이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가슴 속에 결심의 무게가 단단한 북소리처럼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를 비웃었던 엔지니어, 에로이즈 마르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목격한 증인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제 일과 제 마음속에 그 힘과 희망을 간직할 것입니다. 어디선가 깊고 어두운 물 아래 잠수함은 여전히 묵묵히 항로를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달빛 아래 은은히 빛나는 그 수호자는 물결 아래 숨겨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 에로이즈 마르소는 제 일과 제 마음속에 그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파리의 엔지니어가 한국에 숨겨진 핵잠수함을 직접 목격하며 느낀 놀라움과 감동이 전해지셨길 바랍니다. 비록 국토는 작지만 한국의 과학기술과
도전 정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이런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밀스러운 혁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한국의 발전과 우정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